당장 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일본이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한때 경제 선진국이었던 일본은 낮은 경제 성장률, 높은 물가, 최악의 난방비, 그리고 회사 내 이짐의 문화로 몰락 중입니다. 일본 엘리트들은 한국으로 당장 떠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한국에 무엇이 일본 엘리트들을 부르는 걸까요? 사연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카즈키입니다. 저는 도쿄에 살고 있고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중 한 곳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직업이 월 70만 엔의 높은 월급을 받는 만큼 멋지다고 말씀하시지만 제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달 제 수입의 거의 75%가 비싼 아파트 임대료, 공과금, 그리고 겨울철에 급증하는 난방비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돈은 즐길 것도 미래를 위한 저축도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만 100만 엔이 넘는 경우가 많아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불안과 초조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알람 소리와 함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어납니다. 로펌에서의 업무는 단순히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일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사건 준비와 고객 상담, 그리고 각종 서류 작업에 치여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고 상사의 거친 말투와 차가운 시선은 제 자신감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이른바 이지매를 당한 것이죠. 회사에서는 제 아이디어나 의견이 나오면 동료들이 눈치를 보거나 은근히 비웃는 경우가 많았어요. 때로는 회의 중 제가 발표를 시작하면 몇몇 동료들은 속삭이며 고개를 돌리거나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이지매는 저를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었고 저는 매번 내심 나는 왜 이렇게 소외되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 동료는 격한 회사 업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죠. 그 동료는 평소 웃음을 잃고 말았고 회의 때마다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업무 부담과 동료들의 냉담한 태도에 못 이겨 결국 사무실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이곳이 얼마나 사람의 정신을 아프게 하는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은근한 이지매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생활비 또한 제 마음의 짐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작은 아파트는 겨울이면 거의 얼음창고처럼 변하고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이불을 아무리 두텁게 해도 몸을 따뜻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건물이 흔들리고 이미 추운 방은 더욱 차가워져 몸과 마음 모두가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방용 담요 아래에 웅크리며 저는 점점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모습을 느끼곤 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맡은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제 존재를 무시하며 때때로 제 노력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특히 한 번은 중요한 사건 파일을 제출한 후 동료 한 명이 이 정도도 못하냐? 며 비꼬는 듯한 말을 건넸고 상사는 그 상황을 더욱 크게 부각시켜 내 실수 하나가 우리 팀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때마다 제 안에서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과 함께 깊은 좌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인 양 느껴지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로펌의 변호사지만 내부에서는 은근한 이지매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동료들의 냉담함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국제법률회의에 참석했는데 그곳에는 여러 나라의 바쁜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여러 언어로 된 배너와 간판들로 가득 찬 넓은 공간이었고 저는 그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다소 긴장하고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긴 연설을 듣고 복잡한 법적 이슈들을 논의하는 패널들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어쩌면 제 인생까지 바꿔놓을 만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세션을 기다리던 중 저는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성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있는 눈빛을 지닌 그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라며 다정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그가 한국 출신의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다소 선입견이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을 다소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게 하는 이야기들만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민준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에서의 삶과 업무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되 삶을 즐길 줄도 압니다. 라며 진심을 담아 말씀해 주셨죠. 그분의 말은 따뜻한 빛처럼 제 마음을 비추어 주었어요. 도쿄에서 매달 급여 대부분이 임대료, 공과금, 그리고 난방비로 빠져나가던 저에게는 부담 없이 즐기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너무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둠 속의 밝은 빛처럼 느껴졌어요. 난감한 월급에 쫓기던 저의 삶이 임대료나 난방비 걱정 없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가능성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몰입하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기도 했어요. 민준 변호사님께서는 점잖게 자신의 일상과 동료들과의 따뜻한 대화, 팀, 점심, 그리고 회식 등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자랑스러워했던 일본 변호사라는 자부심과는 달리 그의 다정하고 열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혹시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작별 인사를 나눈 그날, 저는 제 인생에 숨겨진 새로운 문을 발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준 변호사님의 말씀이 제게 용기와 새로운 관점을 선사해 주었고, 도쿄에서의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런 마음을 안고 저는 결국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가족과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랜 밤 동안 심사숙고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을 한자리에 모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작은 거실은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앞에 두고 국제회의에서 만난 다정한 한국 변호사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따뜻한 근무 환경, 낮은 생활비,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문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매달 생활비와 빚에 시달리지 않고 조금은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려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지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테이블을 세게 치시며 어떻게 내가 한국 같은 후진국으로 도망칠 수 있지? 라고 외치셨어요. 우리나라와 가족의 명예를 배반하는 것이다. 우리 전통은 신성한 것이니 그 낯설고 더러운 문화를 위해 버려서는 안 된다. 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히고 상처받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말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임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달래시려 애쓰셨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걱정스런 눈빛이 오갔고 저는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달 쏟아지는 빚과 긴 근무 시간에 지친 삶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라고 예언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역사와 명예는 꿈을 좇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라는 말씀만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분의 부정적인 반응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을 위한 애정 때문임을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직장 동료들까지 제 태도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들 사이에서는 제 결정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씨앗이 싹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 변호사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기억하며 혹시 이대로 고군분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긴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결국 저는 도쿄 근처의 작은 어학원에 등록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학원은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몇 개의 교실과 작은 도서관이 있었고 그곳의 따뜻한 불빛은 도쿄의 어두운 거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학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교실 구석구석을 채운 일본인 학생들은 단순한 어학원 수강생이 아니라 모두 한국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모인 엘리트들이더라고요. 그들의 눈빛과 태도에서는 도쿄의 고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집중하며 한국어 단어를 암기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로의 미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는 공통된 믿음을 확인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철로 들었고 스스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일본인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답답한 현실을 탈출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은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며 도쿄의 경쟁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죠.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기보다 한국에서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미 한국의 여러 로펌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저희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라고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으로의 탈출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답답하고 고립된 느낌에 시달려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어학원에서 만난 엘리트 일본인들이 모두 한국으로의 탈출을 원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도쿄의 현실에 지쳐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려는 결심을 한 모습이었고 그 열정은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혼자서만 이 어려움을 감내해온 줄 알았지만 이곳에서 만난 동료들은 저와 같은 고민을 품고 있었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제 진전을 기록하는 작은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자정까지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라고 적으며 매일의 노력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면 저의 성장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덕분에 제 꿈은 조금씩 현실에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어두운 거리와는 달리 어학원 안은 희망과 꿈이 가득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 때때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교실을 따뜻하게 밝혀주었고 저는 매일 밤 그곳에서 새로운 내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덮으며 저는 깊은 사명감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배운 한국어 단어들이 제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는 것 같았고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다리를 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쿄를 떠나 한국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항에 서 있을 때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가슴을 느꼈고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환하게 맞이하는 도시의 모습에 마치 새 삶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기의 느낌도 달랐고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매력이 있는 건물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새로운 로펌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모든 동료들이 얼마나 다정하게 맞아주시는지에 놀랐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빛이 가득 들어오는 모던한 사무실과 밝은 색감이 어우러진 공간은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새로운 동료들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를 소중한 팀의 한 구성원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마치 그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듯한 느낌이었어요. 며칠 동안 생활하다 보니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생활비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낼 만큼의 비싼 임대료 대신 새로운 아파트의 임대료는 훨씬 낮았고 난방비 또한 도쿄에서의 고액 청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어요. 부동산 중개사 말에 따르면 한국의 아파트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정부 지원 정책 덕분에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난방은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도쿄처럼 겨울철에 돈 걱정으로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게 남아있던 도쿄의 차가운
겨울밤과 무거운 난방비에 대한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새로운 시작의 기분으로 일어나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거리에서 만난 친근한 얼굴들을 보며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진 듯했어요. 거리마다 작은 카페와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원들이 있어 일상이 즐거워졌습니다. 새로운 상사는 언제나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동료들도 제 경험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전 내내 사건 파일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열린 분위기의 회의에 참여하며 저는 제 노력이 진심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즈키님, 당신의 열정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라는 동료들의 말 한마디는 저를 더욱 노력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도쿄의 일부를 그리워하면서도 한국에서 얻은 기회와 긍정적인 에너지에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작은 승리와 기쁨을 기록하고 저는 점차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마음에도 변화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결정이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았고 우리 사이에 간극이 생길까 걱정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행복과 긍정적인 변화가 스스로 증명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실 때 어떻게 반응하실지 긴장되었지만 직접 오셔서 변화된 제 삶을 보시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아버지께서 도착하시자 저는 새로운 동네를 소개하며 걸어드렸습니다. 깨끗한 거리,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건물들, 그리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니 아버지의 눈가에 미소와 놀라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로펌 측에서 가족 만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소박한 장식이 어우러진 행사장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대우와 동료들의 다정함을 보시며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는 늘 우리 방식만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한국에도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이 있군요. 카즈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겠죠. 라고 조심스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도 저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제가 매일 밤늦게까지 한국어를 공부하며 노력한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셨고 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말씀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한국의 음식, 음악, 그리고 친근한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졌고 어머니는 언젠가 한국을 다시 방문해 보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이 끝난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날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단순히 전통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성장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임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경청하시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셨음을 고백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큰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가족 간의 오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다시금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과 함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무와 삶이 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가족 역시 점차 저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비록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되겠지만 가족의 응원과 저 스스로 얻은 힘으로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변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과 뜻밖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희망과 결심이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도쿄에서의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따뜻한 환영과 안정감을 주었으며 매일 아침 새로운 기분으로 일어나고 동료들과 이웃들의 다정한 인사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제 작은 승리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가족과 함께 그리고 새로 만난 따뜻한 동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도쿄에서 한국으로 옮겨온 이야기입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저는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의 경제가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의 절망과 탈출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쿄의 어학원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교실 안을 가득 채운 일본의 엘리트 학생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답답한 도쿄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탈출하여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경제적 침체와 함께 기업 내 은근한 이지매 그리고 청년들을 질식시키는 고된 업무 환경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 엘리트들을 보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